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이틀 앞두고 전국 교사들의 7번째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25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는데 교육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쏜 지 사흘 만입니다. 1차 합동감시 결과 어제 23명을 다치게 한 부산 목욕탕 폭발 원인이 유증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레 추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어제 홍콩을 덮쳤던 제9호 태풍 사올라가 오늘 새벽 중국 광둥성에 상륙했습니다. 90만 명 가까이 긴급 대피하고 대중교통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햇볕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난 휴일이었습니다. 남부 지역의 들녘은 어느덧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며 가을이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전현직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7번째 집회로 주최 측이 추산한 참석 인원은 25만 명입니다. 모레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맞아 참석자들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과 진상 규명을 외쳤습니다. 첫 소식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차림의 사람들이 국화꽃을 차례차례 내려놓습니다. 피켓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 앞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최 측은 25만 명, 경찰은 9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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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선 숨진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7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희초 교사 선생님의 그 사연은 모든 교사들의 사연이랑 똑같아요. 이 일이 내일이다라는 마음으로. 숨진 교사의 동료들이 단상에 올라 추모의 뜻을 밝히고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동료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앞장서 주십시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교사들은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인 모레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파업 형식으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또다시 초등학교 교사 2명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교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은 14년 차 선생님으로 질병 휴직 중이었습니다. MBN 취재진의 어렵사리 말문을 연 유족은 최근 고인이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그 학생들을 많이 아끼는 교사였고 저한테 친한 누나였거든요. 근데 학교 일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어했었고 학기 초부터 좀 힘들어했고.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을 섣부르게 개인사로 단정하는 것은 고인의 어린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육아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개인적인 사안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남은 아이들이 나중에 이 기사를 봤을 때. 최근 교사 집회 등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경찰 조사를 지켜봐 달라는 겁니다. 초등교사 노조는 아이들의 반항에 학부모 민원까지 겹쳐 휴직을 냈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카톡으로 따지면 그 학생에 대한 지도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인들과 카톡에 힘든 점을 표했다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고인의 사망과 악성 민원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도 초등교사가 바다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는데 휴대전화에 자책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모레로 다가온 교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정책부 최희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교사들 움직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레인데 학교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학교 내에서도 분위기가 좀 나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집단 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일부 학교의 학교장들은 징계 우려에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허용했던 연가를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연가는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절대 허가를 안 해주신다 그래서가지고 연가 진짜 막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아픈 거 아니면 절대 안 해주겠다 이런. 그런데 현재 교사들의 반응은 이 학교 방침과는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네, 일선 교사들은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 입장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네, 이런 걸 느끼시고 오히려 더 분노를 하시고 아 내가 진짜 더 참여해야겠다 하면서 오히려 더 진짜 7차례 집회가 열렸는데요. 초기보다 참가자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이 최대 규모였는데 주최 측 추산 25만 명의 교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모인 교사 규모가 크다 보니 집회 당일인 4일에도 자발적인 참여 움직임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부가 이미 교권보호대책 발표했고 이 고시안이 이제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뭘 요구하는 거죠? 이번 달 1일부터 고시안이 시행된 건 맞지만 현직 교사들은 변한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가능하다 해도 왜 아이를 그런 나쁜 방법으로만 보냐. 뭐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다 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적인 안전망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빠르게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당일에 공교롭게도 교권회복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위 통과 이후에도 법사위, 본회의 등이 남아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연내에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모레 정상 수업이 가능할까요? 먼저 임시 휴업을 예고한 학교는 서희초를 포함해 전국 30개교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전국 6,000개가 넘는 초등학교 가운데 0.5% 수준이라 규모가 작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휴업하지 않더라도 병가나 연가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예고한 교사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규모가 추산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학교가 운영되더라도 선생님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상 수업은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혼선에 대비해 대체 수업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들도 교사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에서 자발적인 가정학습을 신청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오늘도 이제 아이 학교에 그 체험학습을 신청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좀 선생님들한테 이제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4일 집회 당일 실제 참여하는 교사의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교육 현장 혼선 등 후폭풍의 강도가 정해질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이 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사흘 전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니 오늘은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오늘 새벽 4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사흘 만인데 순항미사일로는 지난 7월 20일 이후 42일 만입니다. 오늘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화산 31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 1-201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순항미사일은 탐지와 추적,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마하 1의 속도로 탄도미사일에 비해 느리지만 낮은 고도로 팔자형을 그리다 기습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령도 등을 기습 상륙하는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시 상황을 가정한 지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전군의 모든 지휘관 참모부들이
전시 체제 이전 때 행동 질서에 승연하며 작전 전투 조직과 지휘 능력을 보다 높이고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한미 공군의 연합연습 등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큰 틀에서는 그 한반도 군사적 주도권이 한미가 아니라 북한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서해에서의 한미 필사격 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국가안보실은 긴급 회의를 열어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고 여야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을 날릴 만큼 강했던 폭발이 건물 지하 연료 탱크에서 나온 유증기 때문이란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장 통제가 허술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뻘건 하얀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잡힌 10여 분 뒤 또 한 번의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폭발의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관 2명이 중상을 입었고 경찰과 구청 직원, 시민 등 2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지만 사고 당시 2차 폭발이 있을 때까지 주변은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에도 2차 폭발 전 구청 직원과 우산을 쓴 시민들이 사고 현장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소방당국은 2차 폭발 뒤에야 추가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제선을 더 넓혔습니다. 연기가 완전히 꺼졌어요. 밸브를 잠그고 호수를 딱 이렇게 2번 마는데 2차 폭발했고 그때는 통제도 벌써 소방관이 하기 전이죠. 소방당국은 현장 대응이 우선이었고 차량 진입을 막기는 했지만 골목길 등지에서 나오는 시민들을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합동감식을 마친 경찰과 소방당국은 연료 탱크가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하층에 있는 어떤 원인 미상의 어떤 가스나 유증기에 의한 폭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하층에 유증기가 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이 참여하는 2차 합동감식은 모레 오전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서울 독산동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만취한 운전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북 구미 예식장에선 예식 도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장덕진 기자가 사건 사고 소식 모았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차체를 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오전 1시 50분쯤 벤츠 승용차가 버스 중앙차로 점검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차량을 먼저 추돌을 하고 그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하고 봉고를 연이어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남성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UV 한 대가 밤길을 달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행인을 치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장소에서 700m 떨어진 한 주차장에서 만취한 30대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경북 구미시 한 예식장에서는 조명에서 불이 나 하객 1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식장 관계자가 5분 만에 불을 껐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추가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을 끈 상태였고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연기나 이런 거 배연차 그걸로 해가지고 좀 빼고.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야당은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일본 편만 들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고 여당은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앞 도로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흘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해양 주권을 침범하면 당당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방류 중단하라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치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이 무산된 모레 화상으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도 오염수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단식을 격려하러 온 원로들 앞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왕권 수립 과정인가.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과 맞바꾼 방탄 장외 집회라며 국민은 이 대표가 자행하는 괴담 선동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단식도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치적 투쟁을 위한 단식이 아닌 자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에 불과. 단식과 집회 등으로 야당이 대여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오염수 문제와 이 대표 수사를 놓고 여야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정치톡톡 오늘은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부터 공방이 아주 치열했어요. 네, 어제 법사위에서 벌어진 공방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장관의 미국 출장비 공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밥값을 뭘 못하겠습니까? 자, 의원님, 저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에 맞췄습니다. 그게 답입니까? 제가 지금 A를 물어봤는데 또 지난 정부 또 뭐 과거 관련된 내용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요, 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했었죠. 한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을 일축하면서 출장비는 전 정부보다 더 합리적으로 썼으니 전 정부 지출까지 함께 공개하겠다고 맞받은 겁니다. 예, 사실 한 장관 관련해서 이런 논쟁은 뭐 익숙합니다. 그런데 다른 국무위원들도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회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위성권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도쿄 전력의 입이 되어 버렸어요. 일본 정부의 입이 아니라 이젠 도쿄 전력의 입. 그거는 지금 총리께서 아까 잠깐만요. 저 이제 말씀을 듣고 답을 하시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질의를 드리니까 어떻게 정부가 얘기하는데 일본 도쿄 전력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입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답을 듣고 말씀하세요, 총리.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님. 예의가 없다는 표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질책할 때 했을 법한 표현인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본 또 이런 말을 들은 야당 의원들은 어땠어요? 네, 같은 날이죠. 지난달 30일 공산주의자냐 이런 격앙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율성 기념공원을 두고 질의하면서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비꼰 겁니다. 공산주의자세요? 제가 왜 공산주의자입니까? 그 말이 왜 제가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니 부산이 포함돼야 한다며요. 중국의 정책에 부산이 포함돼야 한다며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된 것이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때문일까요? 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여러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처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내라. 국무위원들은 점잖게만 대응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꼭 이것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국무위원과 야당의 언쟁이 부쩍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예, 윤미향 의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총련이 관여한 행사에 참석했다. 이것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간토 대지진 100주년이었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가 참여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렸는데 행사 중에는 총련 인사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도 사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는 총련과 대립하는 제1본 대한민국 민단, 그러니까 민단이라고도 하죠. 민단의 추도 행사도 있었는데 윤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일본에 입국했고 숙소까지 대사관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당의 비판이 상당히 거세겠네요.
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친북단체 행사에 버젓이 참석했다며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훈장을 받은 조청년 간부가 대한민국을 괴뢰라고 하는 자리에 함께했다는 지적입니다. 윤 의원의 가족과 보좌관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은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 윤미향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윤 의원은 오늘 SNS에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에 백주기 사업 추진위의 제안이 있었고 행사는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와 동포단체가 주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련이 주최한 것이 아니라 실행위원회 소속 단체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또 민단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건 행사는 알고 있었지만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들이 색깔론 갈라치기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에게 직접 해명을 듣고자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는 않았는데요. 예. 다만 윤 의원 측 관계자는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굳이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추진위가 안내한 행사를 따라갔을 뿐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지 열흘째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저희 기자가 알아봤는데요. 일단 일본행 항공편은 매진되고요. 수산물 기피 현상도 크지 않은 분위기입니다만 반대 집회도 여전한 상황에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국제선청소입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사카 가는데 가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가고 라멘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여행 취소가 줄을 잇는 중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일본행 항공편은 만석에 가까워 표를 구하기 쉽지 않고 한 여행사의 경우 오염수 방류 이후 오히려 예약자 수가 30% 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가 수산물을 외면하면 어쩌나 우려했던 수산시장도 평소 주말 같은 분위기에 안도합니다. 손님이 그래도 좀 꽃게 사러 많이 나오셔가지고 전어에다 꽃게 이런 거 많이 찾으셔가지고 시민들은 큰 걱정 없이 저녁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왔습니다. 조금 마음은 놓고 있어요. 어쨌든 뭐 오염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4년 전 벌어졌던 불매운동처럼 대규모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곳곳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홍콩을 휩쓴 초강력 태풍 사올라가 우리나라에서 서남쪽 방향인 중국 광둥성에 상륙했습니다. 주민 90만 명이 대피하고 학교 개학까지 늦추는 등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만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큰 나무가 뽑혀 철제 울타리를 덮쳤고 땅속에 있던 뿌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나무와 구조물이 부러졌고 부러진 나무 사이를 시민들이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9호 태풍 사올라가 중국 남부 광둥성 주하이로 상륙한 가운데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올라는 초속 최대 46m의 강풍을 일으키며 중국 남부 해안선을 따라 시속 15에서 20km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광둥성과 푸젠성 등 남부 지역에 집중호우 피해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중국 기상국은 태풍 2급 비상대응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광둥성에서만 78만 명, 푸젠성에서는 1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선박 8만여 척이 항구로 돌아갔고 13개 도시 학교와 유치원 등이 가을 학기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선정공항에서는 항공편 460편이 취소되면서 수백 명이 공항에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중국보다 앞서 사올라가 지나간 홍콩에서도 곳곳에서 나무와 구조물들이 부서지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올라에 이어 11호 태풍 하이쿠이도 중국을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대만을 통과한 뒤 사흘 뒤쯤 중국 광둥성 산터우 방향에 상륙할 걸로 예상돼 대만과 중국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미국에선 경찰이 흑인을 과잉 진압한다는 논란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는 출산을 석 달 앞둔 흑인 임산부가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판이 거세게 일자 경찰이 보디캠을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송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마트 주차장입니다.
경찰이 검은색 차량의 운전석 창문 근처로 다가가 차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Stop. Hey, out of the car. Out of the car. 이유를 묻는 운전자에게 절도 혐의가 있다며 밖으로 나오라고 다시 요구합니다. Get out of the car. Then get. 실랑이 끝에 운전자가 그냥 차를 몰고 떠나려 하자 앞유리를 향해 경찰이 총을 쏩니다. 이 사고로 21살의 흑인 여성이 11월 출산을 앞두고 태아와 함께 숨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사고 이후 과잉 대응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이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총격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유족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I saw a young woman get killed. In that video, I didn't see any exoneration for the police officer. 앞서 LA 북부 랭커스터시에서는 경찰이 흑인 여성을 내동댕이 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Stop and get punched in the face. You punch me and you're gonna get sued. 경찰이 함께했던 남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다며 강제로 수갑을 채우자 그 장면을 촬영하다 거칠게 제압당한 겁니다.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이 반복되면서 미국에서는 형사 사법제도 개혁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광산이나 터널, 깊은 물속은 전파가 닿지 않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통신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이런 공간에서도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한 광산에서 지난해 10월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광부 2명이 고립됐다가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지만 광산 붕괴 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광산 사고는 80건에 이르고 86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복잡한 갱도 환경과 광물을 전파가 통과하지 못해 지하에서 위치와 생존을 확인할 수 있는 무선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국내 한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땅속 40m에서도 통신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자기장 안테나를 활용해 어느 환경에서나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장 방식의 통신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에 의한 전파 손실이 매우 심각합니다. 자기장을 이용하게 되면 그 유전체 손실이 무관하기 때문에 송신기에 문장을 작성해 자기장 안테나가 신호를 보내면 수신기가 신호를 감지해 곧바로 문장을 인식합니다. 광산뿐 아니라 물속에서도 통신이 가능해 활용 영역이 무궁무진합니다. 지하나 또는 지중해 있는 지하 자원 관리 또는 그 수중에 있는 수중 센서들에 대한 인터페이스 이런 새로운 분야가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통신 범위를 100m로 늘리고 장비 크기를 줄이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우리 가전업체를 노골적으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에서 한국 제품보다 더 얇고 가볍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김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기업 아너가 만든 폴더블폰 매직 V2입니다. 클러치백을 떠올리는 디자인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Honor Magic V2. The thickness only 4.7 millimeters when we fold it. The thickness only 9.9 millimeters. 삼성의 갤럭시 G 폴드 5를 콕 집어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 폰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여러 가전제품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높은 에너지 효율을 내세웠습니다. 66% of people now want all of their devices speaking to each other, connected. So we'r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all of our machinery in order to help people reduce money. 전 시장을 재활용 소재로 꾸미고 태양광 패널 지붕 등을 갖춘 집도 선보였습니다. 제품의 디자인, 생산, 사용, 폐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Energy costs are a significant part of that, plus the commitment of the government to reduce the carbon footprint of the country.
I'd like to see more of this type of technology. 대륙의 실수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 한국을 추격하려는 중국과 멀찌감치 따돌리려는 K가전. 올해로 99회를 맞이한 이번 IFA 2023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김문미입니다. 길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이 참으로 반가운 9월입니다. 들녘은 서서히 노란 옷으로 갈아입고요. 고추도 말리고 사과도 익는 계절. 마음이 넉넉해지는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그 모습을 강세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록이 넘실대던 들녘이 노란색으로 변해갑니다. 무거워진 벼 이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보름 뒤면 가을 거지에 들어갈 추석용 햅쌀입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왔지만은 태풍이 여기는 심하게 불어닥치지 않아서 평면적으로 수확을 할 것 같습니다. 과수원에선 붉게 익은 사과 따기가 한창입니다. 바구니에 사과가 쌓일 때마다 농부는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홍로 품종 사과를 딸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니까 시기적으로는 알맞은 때고요. 청고마비의 계절을 알리는 듯 튼튼하게 살이 오른 말들은 들판을 힘차게 뛰어다닙니다. 밤나무가 익어가는 정겨운 시골집. 고추를 말리는 할머니의 손길에서 가을의 풍성함이 묻어납니다. 말려갖고 김장을 하면은 육남매를 다 주요. 서울 도심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북악산과 인왕산 등에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걷다 보면 땀이 나지만 청량한 가을바람이 말끔히 씻어줍니다. 아무래도 좀 습기가 좀 덜하고 이제 화창하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또 좋아하는 동생들이랑 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가는 여름이 아쉬운 나들이객들은 계곡에서 막바지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놀만한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물놀이도 이제 올해는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9월의 첫 주말, 성큼 다가선 가을이 실감나는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렇게 날씨는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모기 매개 감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등의 영향으로 말라리아 그리고 댕기열 환자가 늘고 있는데 모기입이 완전히 삐뚤어지기 전까지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누적 환자는 모두 574명입니다. 아직 9월인데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가 넘습니다. 올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모기의 서식 환경이 좋아진 데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상 회복으로 야외 활동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국내 발생 말라리아의 대부분은 3일열 말라리아로 인천과 경기, 강원 북부 등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주로 감염됩니다. 아프리카 등에서 감염되는 열대열 말라리아에 비해 증상이 심하지는 않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감염되는 말라리아는 하루 걸러서 하루 발열이 나는 패턴으로 열이 납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잠복기는 짧게는 2, 3주,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도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모기맥의 감염병인 댕기열의 증가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26일까지 누적 환자 수는 1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배가 넘는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인데 특히 댕기열의 경우 백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험 지역에 갈 때는 밝은 색의 긴 옷과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기에 물린 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다음 주 대형 미술축제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국제아트페어 프리즈 서울과 국내 최대 미술 시장인 키아프 서울이 동시에 열리는데요. 세계적 미술 거장들, 특히 뱅크시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하나, 둘, 셋. 붉은 커튼을 걷자 경매장에서 낙찰되자마자 절반이 파쇄돼 논란이 된 화제작이 보입니다.
reported on this piece, and it became one of the most talked about artworks in the world since the Mona Lisa. 세계적인 경매사 소더비는 작가 뱅크시가 파쇄를 의도한 이 작품의 이름이 풍선 없는 소녀로 바뀌었다고 국내에서 최초로 밝혔고 유명 팝아트 작가 키스 헤링의 작품들까지 대거 함께 모아왔습니다. 3대 경매사 중 하나인 필립스도 칼더와 호크니, 스콧 칸을 아우르는 거장들의 작품을 이번 달 한시적으로 서울에서 전시합니다. 오는 6일부터 열릴 프리즈와 키아프 서울을 앞두고 쏠린 미술계의 관심이 반영된 것입니다. I think generally speaking across Asia there are perhaps 2 or 3 core hubs when it comes to art collecting. Hong Kong and Seoul are definitely up there. 영국 거장 아니시 카푸어는 빛 99.96%를 흡수하는 반타블랙 작품 등을 가져왔습니다. 밝은 캐릭터를 그렸지만 사실 아동학대와 인종 문제를 부각한 에드가 플랜스의 국내 첫 단독 전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야외로 나가도 DDP에서 AI로 구현된 사계절과 안개분사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색다르고 지금 재밌습니다. 하늘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은. 시민들은 오는 10일까지 이곳에서 자리에 앉거나 누운 채 야외 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심 곳곳이 이렇게 거장들의 캔버스로 바뀌면서 일상 속에서도 시민들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전주는 30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는데요. 양양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25도에 머무는 등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 보시면 경상권과 제주에 10에서 60mm, 전남에도 10에서 50mm,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종일 내리기보다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춘천 28도, 남부지방은 목포가 29도, 부산 3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과 영남, 제주에는 비가 자주 지나겠고요. 내륙은 맑은 가운데 더운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끝으로 이틀 전에 떴던 슈퍼문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보시면서 아쉬움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센터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